자, 이번엔 이제 그 수능 특강 적용학습 고전시가 6번 3인국인데요. 자, 정철이라는 작가의 대표적인 너무 확대를 해서 빈 공간이 잘 안 보이네요. 자, 정철의 작품이고요. 정철 수험생들한테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3인국, 그 다음에 송미인국, 관동별국 세 가지가 제일 유명하죠. 자, 이 3인국은 사실 가장 유명한 건 송미인국인데요. 송미인국은 이제 한글을 좀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고전 시가 중에 이제 되게 이제 한글로 쓴 어떤 백미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송미인국 이전에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3인국은 송미인국의 속편이니까 3인인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어떤 예찬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님을 그리워하는, 마찬가지로 송미인국과 3인국은 둘 다 성격이 같습니다. 성격, 옆에 잘 안 보이네요. 자, 3인국과 송미인국은 둘 다 앞에서 이야기한 연군지정 그리고 충신 연주지사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님은 이제 임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왕에 대한 어떤, 사실 처한 상황을 보자면 유배를 가 있는 상태예요. 유배는 당연히 왕이 지시를 내려서 간 건데, 왕에 대한 어떤 원망이라든가 섭섭함이라든가 이런 거의 의미는 없고요. 이 왕을 내가 계속 모시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왕이 어떤 아픔이라든가 고생이라든가 이런 걸 안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램,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어서 연군 지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는 그런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제 평가가 내려지는 작품들이고요. 이 송민국은 화자가 갑녀 그리고 을녀 해서 둘이 대화하는 형식의 어떤 독창적인 작품이었는데, 이 3인국 같은 경우는 화자는 한 명이 나오고요. 이 화자가 독백을 하듯이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사실 이 송민국과 3인국은 두 작품을 비교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방금 이야기한 연군지정과 충신연주지사,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화자의 어떤 의지가 이제 공통적으로 쓰이는 그런 부분이고요. 차이점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송민국은 대화체, 그 다음에 3인국은 독백 형식을 띠고 있다. 그리고 한자, 이제 송민국이 한글 사용의 어떤 대표적이라면 3인국에는 한자가 그래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앞에서 소유허부 이렇게 나온 것처럼 소부허유, 소부허유의 어떤 고사가 나온 것처럼 여기서도 고사를 인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장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뒤에 아까 이제 의지의 표명이 공통점이라고 했는데, 송민국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지는 달이 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갑녀가 지는 달이 되고 싶어 라고 했더니 을려가 뭐라고 하죠? 을려가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 나거리나 대하이셔 라고 하면 소재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아무튼 다른 소재, 잠깐만 확인해 봅시다. 송민국의 나거리나 대하이셔 라고 하고, 구준비, 검색 안 했어. 자, 굳은 비나 되세요 라고 이제 이 갑녀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는 달은 소극적 애정관이었다면 구준비는 이제 적극적 애정관이라고 해서, 결국 이 송민국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적극적 애정 또는 적극적인 태도, 이런 걸로 결론이 나거든요.
근데 이 3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나비, 범나비나 죽어서 돼야겠다라는 이제 독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범나비라는 것도 이제 소극적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인국은 소극적 태도였다면 송민국은 적극적 태도다라는 이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작품의 어떤 특징을 알아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작품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봅시다. 배경 설명은 이제쯤 됐고요. 사실 뭐 이 이후에 나올 작품들은 유배가사 같은 이제 유배가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앞에 나와 있던 그 윤선도의 많은 같은 작품, 뭐 이런 작품도 사실은 유배에서 쓴 작품이죠. 유배 시조죠. 그건 가사는 아니고. 자, 유배를 간 이런 문인들이 쓰는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작품과 이게 이제 그 조선의 전기의 윤선도라든가 정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제 가사들을 보면 다 영군지정, 임금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뭐 아까 이제 윤선도 작품에는 없지만 이 정철 작품에는 그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유배를 온 거다 보니까 간신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다인 거죠. 왕한테 원망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 이 간신들 때문에 억울하게 유배를 왔어 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조선 후기의 유배 가사들의 성격들을 보면 그 조선 후기의 유배 가사들은 다 본인이 직접 뭔가 그 범죄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해서 유배를 간 이런 작품들이다 보니까 어떤 억울하다의 표현보다는 잘못했습니다의 표현이 더 있어요. 그런 이제 유배 가사의 특징은 뒤에 작품을 보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작품 들어가기에 앞서서 너무 배경 얘기가 많았네. 자, 간단하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훑어봅시다. 자, 이 몸 삼기실체. 삼기다. 이 몸이 태어날 때의 표현인데요. 내가 태어났을 때 님을 조차 삼기시니, 님 따라서 태어났어. 내가 태어났을 때 님을 따라서 태어나니 한생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한평생 연분, 인연이며 하늘도 당연히 알 거다란 얘기죠.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다. 이거 사랑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나 혼자 나 하나 젊어 있고 그 다음에 님 하나 날 사랑하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노여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지금 이 화자와 님과의 어떤 인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님과 함께 지냈던 그런 시절을 이제 회상한다라고 하기도 할 수 있고요. 사실 정철의 어떤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여기에 화자는 당연히 정철이니까 님은 임금이 되겠죠. 선조. 그러니까 그 임금을 따르던 선조를 따르던 이 정철의 어떤 회상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평생에 원하유대 한된 여자 하였더니, 평생에 원하건대 소원하건대 함께 한된 여자 함께 지내고자 하였더니, 누구와? 님과 이렇게 같이 태어났으니까. 자, 평생에 원하는데 함께 지내고자 하였더니 늙어야 무사일로, 늙어서 무슨 일로 외우두고 그리는 고, 늙어서야 무슨 일로 홀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엊그제 님을 모시고 광환전에 올랐더니, 광환전이라는 게 어쨌든 임금이 있는 공간이겠죠. 광환전에 올랐는데 그 덕에 어찌하야. 자, 그동안 어찌해서 하계에 내려오니. 자, 그동안 엊그제 광환전에 님을 모시고 올라갔는데
그동안, 그 더대, 그동안 어째서, 그러니까 사실 짧은 시간, 내가 왜 하계에 내려와 있지? 하계에 내려오니 올 적이 비스머리, 올 적에는 올라갈 적에, 떠나올 적에, 여기 님을 모시고 갈 적에 비스머리가 허틀 언디, 헝클어진 지 3년일세. 3년 전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님과 3년 전에 있었어. 근데 어찌어찌해서 하계. 사실 그러면은 광안전이라는 것은 이제 천상, 상계, 천계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표현상의 의미에 이제 입각하자면, 그래서 하계에 어찌어찌해서 내려왔는데, 그게 3년이나 지났구나. 지금 유배온 지 3년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연지분, 이거는 화장품이에요. 연지곤지. 연지분 인내만은 눌 위하여 고이할고. 자, 연지곤지 이런 화장품은 있는데 내가 지금 떨어진 지 3년이니까 이거 화장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누구를 위해서 곱게 할까? 마음에 맺힌 시름. 이게 이제 송민곡에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마음에 맺힌 시름. 이거는 지금 가슴에 계속 답답한 어떤 이런 것들이 맺혀 있다는 거겠죠. 이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간신에 대한 어떤 간신으로 인해서 제가 유배온 그 억울함, 이런 표현일 거고요. 자, 이런 시름이 첩첩이 쌓여 있어 짓느니 한숨이요 디나니 눈물이라. 자, 짓는 것은 한숨이요 흐르는 것은 눈물이구나.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자, 인생은 한계가 있죠. 유한이죠. 인생은 유한하다는데 이 시름은 끝도 없구나.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 거야.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자, 염랑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곧혀오니. 자, 염량이라는 거는 이제 더위, 서늘함, 추위 이런 거죠. 더위와 추위라는 거는 사실 이제 계절에 자연적으로 오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들이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 고쳐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할샤. 듣거나 보거나 느낄 일도 하도 할샤. 많기도 많구나. 동풍이 건듯 불어. 동풍, 동쪽에서 부는 바람, 이제 봄바람인데요. 자, 봄바람이 문득 불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선 구분을 해둡시다. 봄바람이 문득 불어 적셔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근 매화, 창밖에 심어놓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두세 가지가 피었구나. 매화가 피었다는 건 이제 봄을 뜻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봄이라는 어떤 계절적 특성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안 보일 뻔했네. 좀 더 올리고. 자, 가뜩 냉담한데 암향은 무사일고. 가뜩이나 추운데 냉담한데 암향, 요거는 이제 잔잔한 향기, 그윽한 향기인데요.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황혼의 달이조차 벼맡에 비치니. 황혼의 달이 쫓아와 벼맡에 베갯머리에 비치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자, 지금 이 달빛이 베갯머리에 딱 비치니까 님인가? 아닌가?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흐느끼는 듯, 느끼는 듯, 또는 반가운 듯. 이게 님인가 아닌가? 님을 그리워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되어매와, 저 매와 걷꺼내어 꺾어서 님 계신데 보내오죠.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 싫고 라고 했네요. 자, 여기까지 보면 우선 여기까지. 자, 봄의 가장 대표적인 매화죠, 매화. 이 매화를 꺾어서 님에게 보낸다 라고 했으니 당연히 이 매화는 앞에서 나와 있는 이제 그윽한 향기가 담긴 그런 매화인데, 이 매화라는 소재가 어디에 보낸대요? 님에게 보낸다 그러죠. 매화
그걸 보고 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 매화는 이 화자의 어떤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겠죠. 자기는 못 가니까 대신 매화를 보낸다. 자, 봄에는 그래서 님에게 매화를 보낸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꽃 지고 새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녹음. 그래서 이제 여름이 왔구나. 이 꽃이라는 건 이제 봄에 핀 꽃들. 자, 나위 정막하고 슈막이 비어 있다. 자, 여기서부터는 어떤 이제 그 공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나위 정막하고 슈막, 요거는 이제 그 수놓은 장막, 휘장 뭐 이런 것들입니다. 비단 휘장, 나위 정막, 비단 휘장을 안에는 나위 이제 비단 휘장은 정막하다, 쓸쓸하다. 슈막, 수놓은 장막은 비어 있다.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부용, 이제 연꽃을 수놓은 어떤 휘장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외롭다 보니까 어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뭔가 이제 환경을 바꾸는 거죠. 이런 이제 비단 휘장과 수놓은 장막들이 있는데 그런 걸 걷고 공작이 그려진 공작을 둘러두니, 이거 병풍입니다. 공작이 그려진 병풍을 둘러두니 가뜩 시름한데 날은 어디 기돋던고. 안 그래도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해서 길던가 기돋던고, 긴가 라는 표현이고요. 원앙이 그려진 어떤 비단, 이거 벗어놓고 원앙이 그려진 버혀놓고, 이건 이제 잘라 또는 베어놓고 오색시를 풀어내요. 금자해 견화이셔. 자, 금자해 견화이셔는 금자해, 금으로 만든 자인데요. 금자. 요거를 재어서 님의 옷 지어내니. 자, 이런 지금 적막한 상황, 뭐 할 일도 딱히 없고 날은 계속 길고, 그래서 그냥 원앙이 그려진 어떤 비단과 오색실, 금자 이런 걸로 옷을 지은다. 옷을 짓고 있는 거죠. 슈품, 솜씨는 카니와 제도도 가잘시고. 슈품,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격식도 갖추었구나. 되게 잘 만들었어. 이 잘 만든 이 옷을 산호슈, 지게 위에, 산으로 만든 지게입니다. 그 지게 위에 배곡함에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으시고. 보내려고 하죠. 그 배곡함이라는 이 함에다가 지어낸 이 옷을 담아서 보내려고 하니 산, 구름, 참 멀기도 멀구나. 이게 방해적 요소거든요. 그 송민곡에서도 나오는 산, 구름 이런 것들은 거리도 되게 멀다. 이건 이제 간신을 의미하는, 나를 이제 임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이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직 여기가 안 끝났으니까. 자, 그리고 뒤에 천리말리 갈해 리라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천리말리, 이게 되게 먼 거리죠. 천리말리, 이 길을 리라서 찾아갈고, 이 길을 누가 찾아갈까? 니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니거든 가거든, 이 배곡함을 들고 어떤 그 사람이 가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보낸 사람이 나인지 알고 반기실까?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름의 표현인데요. 자, 여름은 뭘 보낸대요? 님에게 옷을 보낸다고 하죠. 이 옷은 화자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옷을 님에게 보내고 싶구나 라는 이제 표현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하룻밤 서리 김에 기러기 우러늘째. 하룻밤 서리 기운, 찬 기운이죠. 기러기 우러낼째. 자, 찬 기운, 가을임을 알 수 있는 계절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위루에 혼자 올라 수정염을 거둔 말이. 자, 위루, 높은 누각에 올라가서 혼자 수정염. 수정염이라는 거는 수정으로 만든 발입니다. 발. 쭉 이렇게 그 구슬구슬구슬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발. 요거를 거드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배니. 자, 동산에 달이 보이고 달이 뜨고 북극의 별, 북극성이죠. 북극성이 보이니. 북극성이라는 건 이제 되게 밝은 별이니까 달도 물론 밝은 요소고, 달과 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임을 상징한다. 임인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을 띄어. 청광은 이 맑은 달, 요 달인데요. 맑은 달을 띄어내요. 봉황루에 부티고죠. 자, 봉황루라는 곳은 임금이 있는 공간, 누각인데요. 이 청광, 밝은 달을 봉황루에다가 붙이고 싶다. 부티고죠. 붙이고 싶다. 보낸다는 얘기죠. 거기다 달아놓고서 누 위에 걸어두고, 이 봉황루라는 이 공간 위에다가 걸어두고 팔황에 다 비체여 라고 되어 있네요. 팔황, 온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팔방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온 세상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 점낫같이 맹그소서.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보이나? 조금만 줄일게요. 자, 심산궁곡이라는 거는 뭐 보통 이제 되게 깊은 골짜기 이런 데 가면은 한낮에도 되게 어둡잖아. 빛이 안 드는 그런 공간인데, 이런 공간에도 점낙같이 대낮같이 만드세요 라고 하는데 소원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뭐 청광을 보낼 수도 없지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밝은 화자의 마음이죠. 청광을 보낸다고 했으니 이걸 보내서 온 세상에 곳곳에 다 그 임금의 어떤 따뜻함을 비추길 바랍니다 라고 해서 선정을 베풀길 바란다, 소망한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을을 뜻하는 요만큼이 가을을 뜻하고요. 여기에서는 화자는 임에게 청광을 보낸다 라고 하는 이제 중요 소재가 청광이고요. 자, 마지막 이제 건곤. 자, 하늘과 땅. 건공이 패색하여 백설이 한 빛인제. 자, 여기는 이제 겨울임을 알 수 있겠죠. 겨울의 시작인데요. 하늘과 땅 건곤이 패색하여 막혀 있어서 백설이 하얀 눈이 한 빛인제 덮여 있을 때 사람은 카니와 날새도 그쳐있다. 사람도 날새, 날짐승도 그쳐있다. 그쳤다. 보이지 않는다. 끊겼다. 이런 뜻인데요. 소샹남반. 소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강의 이름인데요. 공남쪽, 그 소상강의 남쪽이 치움이 이렇거든. 이 지금 현재 화자가 있는 공간인데요.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강이라고 하면 한강 이남, 어쨌든 유배를 왔으니까 거기에 추위도 지금 이런데 옥루 고쳐야 더욱 일더 무삼하리. 자, 지금 여기도 이렇게 추운데 하물며 옥루, 이미 계신 그 공간은 말해서 무엇하리, 더욱 일어, 더욱 말해서 무삼하리, 무엇하리.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가 있는 공간이 전남 이쪽 어디거든? 전남에 있는데 여기 되게 추운 거야. 그러면은 북쪽에 있는 임금이 계신 북쪽은 얼마나 더 춥겠어 라는 이제 걱정을 담고 있죠. 그래서 임금이 계신 어떤 공간에 대한 안위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양춘. 자, 양춘은 따뜻한 봄바람, 봄볕. 이 양춘을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구죠.
자, 붙인다라는 거는 이제 부채로 붙인다. 그러니까 이 바람, 봄 기운, 요 봄볕을 부채로 임 계신 곳에 보내서 쏘이게 하고 싶대요. 봄 그 볕을. 모첨 비첸 해를 옥루에 올리고자. 모첨 초가집이죠. 이 초가집 처마에 비치는 이 해를 옥루 님의 계신 곳에 올리고 싶구나. 홍상 붉은 치마 염이 오고 님이 차고 치슈라는 거는 푸른 소매를 걷어서 일모슈득 그러니까 해가 저물 무렵에 이제 대나무에 이제 의지해서 이제 서 있는 기대하는 그래서 일모슈득의 햄가림도 화두할샤. 그래서 이런 대나무에 의지해서 서 있으니 생각이 참 많구나. 많기도 많구나. 화두할샤. 다른 해 수이디어 긴 밤을 고쳐 앉아. 자, 다른 해. 자, 짧은 해에 쉽게 지고 긴 밤. 이제 겨울이니까 밤이 길잖아요. 긴 밤에 고쳐 앉아 꼿꼿이 앉아서 청등 푸른 등을 걸어놓은 곁에 청등 걸어놓은 곁에 견공후 놓아두고 이거는 이제 그 약간 기타 같은 악기인데요. 그런 악기를 옆에다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 탁 받고 비겨시니 자 꿈에나 님을 볼까 꿈에서나 님을 보려고 턱을 받치고 기대니 앙금도 찾아차샤 이 밤은 언제 셀고 앙금이라는 거는 이제 원앙이 그려진 어떤 이불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이불이 되게 차갑기도 차갑구나. 이 밤은 언제 셀까?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적은덕 생각 마라. 적은덕 잠깐은 잠시라도 생각 마라. 이 시름 잊자 하니. 그러니까 잠시라도 생각 안 하려고 이 시름을 잊으려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이거 앞에 나온 표현과 같은 거죠. 자, 마음에 맺힌 이런 시름 이런 것들이 뼛속 골슈에 깨튀어시니 뼛속까지 사무쳤으니 편작 명인데요. 이제 중국 고사에 나온 중국에 이제 되게 큰 중국 시대의 명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약간 허준 같은 이런 명의가 열히 온다 하더라도 이 병을 어찌할까? 어와 내 병이야. 님의 탓이로다. 자, 여기에 이제 님의 탓이로구나라고 해서 이제 원망의 의미의 이제 표현이 좀 담겨져 있기는 한데요. 차라리 쓰여디어 범나비 되오리라.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 호랑나비가 되고 싶구나. 호랑나비가 돼서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았다가 향 묻힌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쫓아려 하노라. 자, 님은 당연히 그 호랑나비가 이 님의 옷에 잠깐 앉는다 하더라도 뭐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님을 따르려고 한다. 의지가 드러난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서라도 님의 곁에 있고 싶다. 근데 있고 싶은데 나비가 이제 살짝 요 임금의 옷에 잠깐 앉는 되게 이제 소극적 태도의 애정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어찌됐건 어떤 시간의 흐름 그리고 사계절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따라서 전개가 되고 있다. 연군지정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자신의 분신, 이 범나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그 충절, 일편단심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자, 화자는 이제 옷을 만들고 뭐 이런 거를 봐서는 여성으로 이제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 있는 여성이 이제 화자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보통 이 조선시대 때 임금의 연군 지정을 이야기하는 모든 작품들을 보면 자, 임금과 신하 뭐 이런 관계죠. 근데 이제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이 신하가 임금한테 뭐 사랑한다, 어떤 애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작가 입장에서는 이제 화자를 여성으로 두고 임금을 이제 임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 어쨌든 이 광한전이라고 하는 천상계 그리고 하계 인간계에 내려와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봄은 어떤 암향이라는 매화의 향기, 임에 향한 어떤 변함없는 마음을 표현했다. 그리고 여름은 옷을 정성스럽게 만드는 님에 대한 정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소재가 드러나 있죠. 그리고 가을에는 이런 청광이라는 걸 통해서 님이 어떤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임금님께서 기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겨울 부분은 어떤 추위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죠. 그래서 님에 대한 염려. 자, 그래서 임과 이별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님을 그리워한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요 3인국 나중에 이제 송민국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면 요거랑 연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요게 이제 내용이 좀 길어서 자, 여기까지